제가 인스타에 라이브를 방송은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제가 한번 그려보려고. 우리 저기 윤홍주 씨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인스타에서 요거 라이브 방송 처음인데, 요거 여기가 정릉이잖아요, 정릉. 요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정릉을 라이브다 보니까는 좀 살짝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래요? 이거 그리고 계세요? 잘 됐네. 안녕하세요, 이명 선생님. 인스타에서 만나네요. 네. 자, 오늘 저 정릉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인스타, 우리 이명 선생님 거기 가는 곳이잖아요. 사실 저기 호정 있는데 여기 사진 찍으신 곳. 예. 오늘 저 정릉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인스타. 속도가 좀 늦어서 그래. 가는 곳이잖아요. 사실 호정 있는데 여기 사진 소리 줄여요. 소리 줄이라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그리는 거 보시고 나중에 제가 인스타에 사진하고 우리 회원들은 톡에 올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지금 제가 바로 그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저번에 화실에서 제가 한번 호정 원액나무 한번 시연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한번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에서 이제 우리 회원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리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시작해봤어요. 라이브다 보니까 살짝 좀 틀리면 어떡하나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림 하루 이틀 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제 원래 스타일대로 그냥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그리는 게 이 재료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재료에 대해 궁금한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재료는 그냥 이 먹하고 나무젓가락 깎아서 그냥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펜과는 좀 다르게 여기 좀 나름대로 좀 맛이 좀 있어요. 그림을 좀 표현을 좀 못해도 선의 어떤 맛으로 이 그림이 재밌게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많이 해보면 익숙해지면 이걸 잘 다루면 아주 재밌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을이 막바지에 이제 이르러서 원액나무도 거의 이제 떨어져 나가면 이파리도 이제 거의 안 남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나가는 가을 이렇게 막바지에 한번 노란 은행잎나무를 한번 제대로 잘 그려보겠습니다.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그리시는 분들 어쩌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요 나무젓가락으로도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펜으로도 스케치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반 스케치라는 게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들 이제 그리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취미로 갖는다는 거는 되게 나중에 나이 먹어서까지도 좋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간에
내가 그리는 그 시간을 내가 그림을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은 굉장히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는 것도 사실 이게 약간 인내심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잠깐 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되신다면은 제가 그리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좋거든요. 많은 아마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볼 때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대상과 내가 그리는 거하고 똑같이 안 나오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림은 우리가 그대로 어떤 거를 투시도의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형체라든가 어떤 위치, 비례가 안 맞아도 그림은 평면적으로 그리던지 간에 뭐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이게 좀 여기가 좀 약간 틀렸는데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저도 실수를 하거나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그냥 막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겁없이 그리는 게 더 느낌이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그 대상을 보면서 저거 틀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면 그 선도 좀 딱딱해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선이 안 나오거든요. 경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그림을 힘을 빼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힘을 뺀다는 게 선을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경직되지 않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물론 채색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힘을 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차 같은 것도 이제 그리다 보면 차가 우리 그림을 배우신 분들은 차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가 어떤 기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고 특히 차바퀴 이런 거 그릴 때 되게 바퀴가 뭐 약간 짱구처럼 된다든지 되게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차를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차도 사실 바퀴 같은 거 이런 것도 굳이 우리가 동그랗게 그려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거든요. 약간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느낌만 이게 차에 바퀴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만 표현해줘도 충분하죠. 제가 그림에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윤은아 씨 들어오셨네. 오늘은 산에 안 가셨나요, 윤은아 씨? 들어와서 요청을 눌러야지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요청을 안 누르면 거기 나타나지 않는 거. 네, 맞아요. 아닌가? 그냥 참여했으면 참여만 하면 돼. 요즘 오늘은 날씨가 너무 가을 11월인데 이렇게 춥지 않아서 사실 나가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날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소촌에 가서 제가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내일 날씨가 안 추우면 좋겠는데 오늘 정도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밖에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거든요. 이 정도 날씨만 돼도. 마지막 막바지 지나가는 가을을 좀 아쉬우니까 나가서 좀 마지막으로 그림을 가을을 좀 그리고 겨울에도 사실 밖에서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추워요. 겨울에는 많이 손도 시렵고.
아, 이게 이렇게 보이네. 쌍바, 영천에서 떠올린 조지아 얼굴이 몇초 개표해 발표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이명수 씨 얼굴이 보이네요. 보이나요? 네, 보여요. 보이나요? 여기 원래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이렇게? 아직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얼굴이 보여요. 네, 요청하면. 아, 요청하면 보내는 거구나. 그렇구나. 요청하고 보이는 거를. 몰랐어요. 숫자가 더 커지고 있어서 상대방을 취소, 어려워 취소. 나도 아까 요청 보냈었는데. 예. 아, 이 요청하면 보이는 거구나. 화면을, 얼굴을 볼 수 있구나. 제가 지금 이거를 그림을 천천히 하면 좋겠는데. 예. 요즘에 인스타 보니까는 어바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원래 계셨는데 잘 안 보인 건지 모르겠지만 인스타 때문에 많이 드러나는 건지 요즘은 되게 많더라고요. 어바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강의도 많고. 그걸 보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네. 이제 다시 또 들어와야지. 그러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나가면 또 이제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일도 있고. 오늘은 가볍게 그냥 그림을 제가 떤다고요? 네, 잘 안 떠는데. 제가 원래 라이브가 강해요. 우리 작가님 떨고 전혀 안 떠시는데. 네. 손이 떨려서 그런가? 이게 그릴 때 이렇게 막 떨어서. 그건 아마 오늘 처음이라 사람들 많이 안 들을 거예요. 5명. 네. 그러다 다 나가요. 네, 나가고 뭐 이게 뭐야 하고 나가고 아무것도 안 전하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 뭐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계신 분들은 들어왔을 때 딱 보고서 보신 분도 계시겠고, 뭐 다르겠죠. 각자 뭐 사정이 있는 거니까. 아무튼 저번에 화실에서 우리 지금 거의 우리 회원분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화실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다시 녹화가 돼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인스타에?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스케치 정도 하고 채색을 해볼까요? 이게 저는 아직 팔로워가 많지 않아서 아직 인기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들 안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떠들어대야 돼. 네. 남의 가가지고. 내가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교류를 해야 이 사람 좀 교류가 해야 하는구나 하고 들어와서 이제
관심 있게 보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그래요? 시간이 지나지면 사라지나? 이게 그럼 녹화 다운을 받아놔야 되나? 너무 아까운데 내려 없애기는. 내가 찍을까? 아니 오늘은 한번 시범 삼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게 아마 다운을 받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유튜브에다가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은행나무가 잎이 노랗잖아요. 노라니까 이렇게 색을 노랗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노란색을 할 때 물을 너무 많이 타면 칠할 때는 노랗게 보이지만 이렇게 칠할 때는 노랗게 보이지만 마르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색이 좀 바란 것처럼 허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색깔을 덜 타서 그래요. 물이 많고. 근데 이 파레트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채화는 물 조절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칠할 때하고 말랐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노랗게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색감을 더 많이 첨부시켜야 돼요. 물보다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을 많이 타고 노란색을 타도 노랗게 보여요. 근데 칠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마르면 이게 칠할 때는 노랗게 보이는데 마르면 물이 많으면 나중에 이게 색이 파란 것처럼 노란색이 허옇게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색감을 타주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붓을 처음에 저한테 배우시는 분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평붓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시키잖아요. 뭐 둥근 붓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평붓이 잘 다루면 되게 편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두께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뾰족한 그 둥근 붓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이 뾰족하니까 이렇게 그리기는 편하겠지만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게 평붓이 저는 노랗게 익숙해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채색을 해요.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널찍널찍하게 이 채색할 때도 보면 노란색을 이 나무 안에 다 이렇게 칠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숨구멍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막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숨구멍을 터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얗게 남겨두는 거예요. 이렇게 안 칠하지고 이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얀 게 남아요. 자, 이렇게 색을 칠하면서 이걸 다 칠하면서 다 칠해놓고 또 칠하면 얘가 마르죠. 그러면 칠하면은 얘가 마르기 때문에 이 겹치기 기법이 돼 버리거든요. 번지기를 하려면 이 상태에서 짙은 색을 만들어서 또 짙은 색을 칠해줘야 돼요. 근데 노란색의 짙은 부분을 표현할 때 약간 붉은기가 돌게 그러면서 색을 좀 다운 시켜줘야 돼요. 다운 시킨다는 건 약간 뭐 붉은 밤색이나 이런 걸 타서 이렇게 이제 어두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살짝 번지게 이렇게 이제 색을 칠하죠. 근데 이게 너무 시커매지지 않게 여기 보통 밝고 또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져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어두워지는 게 이렇게 해서 이게 아직 안 말랐을 때 이렇게 칠해주면 적절하게 살짝 번지죠. 근데 이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붓터치가 딱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타이밍도 중요해요. 내가 그 다음에 칠할 때 적절하게 말르는지 안 말르는지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사실 그 타이밍은 사람이 물 양에 따라서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종이 재질에 따라서 그 타이밍이 다 달라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거는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터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 조절과 그 타이밍 요거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채색을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좀 더 과감하고 두려움 없이 채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두려움을 갖게 되면 색이 잘 안 나와요. 색감이 잘 안 나와. 내가 그림을 배울 때나 연습할 때는 한 장을 그냥 내가 망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은행나무 느낌을 잘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같은 그림보다는 좀 다르게 해서 자꾸 그려봐야 돼요. 그리다 보면 그 감이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이렇게 은행나무를 이렇게 이제 색을 칠하면서 이제 어두운 데를 여기도 이제 이렇게 칠하면서 이제 어둡게 여기도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운 부분을 또 칠해야 되겠죠. 이렇게. 저는 뭐 저한테 배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림을 모든 분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제 스타일을 강요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을 대로 그 성격대로 그림을 되게 둬요. 하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저거를 어떤 느낌을 할지. 그림은 이 세상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보다도 잘 그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많지만 그 자기만의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림을 뭐 이렇게 좀 배울 때 암기 형식으로 배우면은 자기 스타일이 없어지고 다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성대로 그리면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있지만 원래 은행나무가 이제 지금쯤 이제 노래서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원래 그 전에 색이 바랄 때는 노란색도 있고 약간 푸른 초록색도 사실 좀 있긴 하거든요. 만약 예를 들면 초록 기운이 있다라는 건 여기에 노란색에 초록색 기운을 조금 타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살짝 같이 초록색이 겹치게 이렇게 초록색 느낌이 너무 진하지 않게 그러니까 약간 초록이라기보다는 약간 연두인데 좀 색이 좀 다운된 이런 느낌을 좀 칠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물론 샌노랗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은행나무가 적당히 나왔잖아요.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는 얘를 한 번에 다 완성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이제 살짝 어두운 부분까지는 이제 채색을 하죠. 이렇게 저는 이제 수채화 할 때 저는 블랙을 쓰게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블랙을 못 쓰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블랙을 충분히 활용하게 해요. 블랙이라는 건 수채화 물감에 블랙이 있다는 거는 그걸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화이트는 안 쓰죠. 화이트는 우리 밝기 조절할 때 화이트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이 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로 밝기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 블랙이라 하더라도 물의 양에 따라서 회색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밝기는 항상 물을 조절한다. 그리고 화이트는 나중에 이제 눈이 올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좀 필요할 때 그때 쓰는 거고 어두운 거 짙은 부분 할 때 블랙을 안 쓰면 블랙을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색깔을 몇 개 병합해서 그러면 색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차라리 블랙을 쓰는 게 더 좋아요. 블랙을 섞어서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자,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채색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보면서 그리는 거죠. 이제 얘가 주인공이니까 저는 이거 먼저 그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색이 바라지 않은 것까지 이제 제가 칠해 볼게요. 이게 똑같은 그 초록색이나 똑같은 은행나무를 하더라도 각자 같은 나무를 이제 그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색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밝고 노랗게, 어떤 부분은 약간 붉은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물감의 재질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그 채색, 배색을 할 때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초록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쳐다볼 때, 그림을 그릴 때 그 색을 똑같이 칠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그 색감은 거기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거를 전체적인 느낌을 나는 그냥 노란 붉은 그런 느낌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초록색 뒤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냥 같이 노란색으로 칠하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원본하고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자,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칠하는 부분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나무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지금 오늘을 지금 그리는 거는 최대한 사진 원본하고 좀 흡사하게 제가 좀 채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이제 뒤가 어두우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무의 형태를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은행나무가 나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둡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짙은 부분은 탁 짙게 눌러주고 여기서 물을 조금 더 타면 얘가 이제 밝아지죠. 이렇게 살짝 물이 번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또 진한 부분이 있으면 물을 안 타고 그냥 짙은 색으로 여기가 물기가 있기 때문에 딱 대도 이게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사진에서 말할 때 이제 뒤에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걸 정확히 그리지 않고 이렇게 물번짐을 많이 주어서 분위기로 이제 만들어진 경우도 있죠. 이렇게 뒤에 어떤 건물도 있지만 그런 건물도 자세히 그리지 않고 사실은 요 스케치 안 하고 바로 채색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스케치를 한 이유는 저거 건물을 스케치를 저렇게 하고 그린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살짝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창문 같은 것도 이제 살짝 이렇게 물 번짐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아지트 여기 아지트세요? 나원님 여기 아지트라는데 많이 가시나 보다 여기. 자, 이렇게 어떤 그 채색도 선도 강약이 필요하지만 채색도 강약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 분위기 한 색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짙게 강하게 눌러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퍼지기도 하고 그런 강약이 있을 때 그림이 훨씬 더 맛깔스럽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잡스럽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기교적으로 그리게 되면 사실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랄까 우리 양념을 그 음식으로 따지면 양념을 너무 많이 친다거나 그러면 그 음식이 좀 질리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 기술적인 양념을 많이 쳐버리면 그림이 처음에는 되게 보기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그림이 질려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저는 그림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잘 그린 그림과 좋은 그림. 우리는 좋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그린 그림은 테크니컬한 그런 그림들 어떤 표현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했는데 느낌이 와닿지 않는 그림들이 또 있어요. 내 가슴에. 근데 어떤 그림은 되게 투박하고 못 그렸지만 되게 따뜻하고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길 바라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질리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자가 볼 때는 테크니컬한 그림들을 봤을 때 되게 멋있게 보지만 그림을 좀 많이 접하다 보면 이제 그런 그림보다는 좀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림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느낌 있는 그림을. 저도 인스타를 보면서 많은 그림을 보면서 저도 사실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봤지만 이 배우는 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도 저도 매번 그리지만 저도 그림이 항상 늘어요. 뭐 어느 순간 여기까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가 그림자가 다 지우기 때문에 기본 톤이 이렇게 깔리는 거거든요. 전부 다. 여기서 오던 데를 더 어둡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림자가. 그래서 이게 원래 정통 수채화 기법으로 그리게 되면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계속 바르고 또 위에다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해서 그 물기가 막 축축하게 나오게. 근데 이제 저만 스케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가볍게 스케치하는 거잖아요.
흰벽은 안 칠하고 이제 그림자를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색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지금 중간에 이제 좀 하셨던 분이라든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처음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그림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림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초보나 그림을 이제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어떤 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더 그림을 정진하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가볍게 그리면 그림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맨날 뭐 1년 전에 그린 그림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면 늘지를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볍게 그리면 사실 그림이 더 깊이 있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걸 또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림을 어떨 때는 한 장의 그림을 좀 더 완성도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파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좀 더 그림이 어떤 선을 좀 한계를 좀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케치 쓱쓱 하고 그냥 스케치를 끝내버리면 그건 이제 밖에 나가서 할 수는 있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이상 늘지가 않아요. 절대로. 한 장을 어떤 때는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심도 있게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뭔가 좀 이렇게 떡칠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좋은 색감과 물맛을 잘 조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케치를 선도 아주 간결하게 하면서 어떤 부분만 채색만 하게 끝내버리면 매번 그런 식이면 그림이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나는 그냥 이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하면 상관없지만 좀 더 욕심을 부리고 싶은 분들은 그 이상을 해보는 것도 저는 적극 권유드리거든요. 아 이거 좀 옆에 우리 개가 있는데 좀 가끔 좀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회원분들은 워낙에 수준들이 높으셔서 제가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를 따라잡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수준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거의 뭐 작가 못지않게 그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쓱싹 그려지지 않는 근데 야외 나가서는 쓱싹 그려 또 해야 돼요. 그냥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냥 나가서 그림을 그린 거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야외 나가서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이제 화실에 와서 이제 좀 더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또 그림이 빨리 늘어요. 야외 나가서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돼요. 그려봐야 돼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야외 스케치 경험을 집에서 하듯이 그냥 망치더라도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야외 나가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가볍게 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니면 조금 더 제대로 시간을 들여서 그릴 때도 있고
항상 그렇거든요. 매번 가볍게만 그리지도 않고 매번 무겁게만 그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 스케치북 드로잉북에다가 그냥 가볍게 1시간 내로 그냥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큰 그림에다가 한 2시간 공들여서 그리기도 하고. 바닥에 그 은행 이파리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노랗게 또르르하게 있네요. 그걸 안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 옆에 초록색을 나무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큰 붓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붓을 좀 거친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때로는 좀 이렇게 러프하게 붓에 물기를 좀 없이 해서 거칠게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많이 묻혀서 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바로 물 조절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건 경험을 통해서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그림을 잘 이렇게 표현을, 그런 걸 잘 표현하는 사람들 그림을 잘 보고 배우면 좀 따라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뒤에 이제 흐릿한 부분들은 물을 많이 타서 이렇게 흥건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줍니다.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그림을 너무 느리게 그리면 보는 사람이 되게 엄청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그리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특히 폰으로 보다 보면 그걸 계속 보기가 쉽지 않겠죠. 눈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길게 못 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끝났을 때 어떻게 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중에도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안주를 하시다고요? 다행이네요. 안주를 하셔서. 자,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았잖아요. 잡은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만진다고 그러면 사실 여기서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이제 중요한 나는 은행나무를 좀 그리고 싶어서 얘를 그린 건데 요거만 그리고 나머지는 쳐도 사실은 채색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안 하지 않아도 좋고 한다면 살짝 명암만 준다든지 요걸 중점으로 조금 더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를 좀 더 만진다 그러면 너무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이제 밀도감 있게 우리가 말하는 그 밀도감이라는 거는 그림 완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잡아주면 조금 더 이제 그림 완성도가 있어 보일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넓게 칠했지만 잔터치로 이제는 이파리들을 조금씩 더 만져주면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 살짝 은행이 이파리가 작으니까 이렇게 뭉탱이로 있지만 그 작은 느낌을 또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잔터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그러면 훨씬 더 은행나무가 좀 더 완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라이브를 조금 더 이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에서. 터치를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파리가 좀 있어주니까 좀 낫잖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더 이걸 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납작만 쓰시는 이유가 있네요. 왜냐면은 납작붓은 넓게 쓸 때는 넓게 칠하기도 하고 이 각도에 따라서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각도에 한번 쫙 칠할 수 있잖아요. 넓은 데는 넓게 칠할 수 있고. 그래서 납작붓을 쓰는 거거든요. 그 둥근붓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둥근붓은 딱 칠할 때 끝에가 여기 딱 칠하잖아요. 이런 데를. 그러면 뾰족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칠할 때 얘를 이렇게 쓱 칠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끝에 뾰족해져서 이렇게 돼요. 그냥 둥근붓은 그걸로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색을 이렇게 막 칠해줘야 돼요. 이 뾰족한 부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납작붓은 쭉 툭툭툭 칠하기가 좋아요. 제가. 그래서 납작붓을 제가 쓰는 거거든요. 각도 조절이 잘 된다는 거죠. 뾰족한 부분도 잘 돼.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쓰시면 돼요. 뾰족한 때는 필요할 때는 뭐 이렇게 이런 데는 납작붓을 안 하고 뾰족한 붓으로 이렇게 찍어도 되고 또 세밀한 부분이 필요할 때는 그런 붓을 하면 좀 편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둥붓은 거의 안 쓰니까 재료를 선택하는 건 이제 본인들의 몫이니까요. 자기가 맞는 걸 쓰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좀 짙은 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제 이런 데도 좀 더 이제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채색을 이 전봇대도 저는 하지 않고 좀 차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차를 좀 해볼까요? 채색을 여기도 좀 안한 부분 좀 더 만져주는 게 좋겠네요.
조금 더 짙은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칠하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차 부분은 가볍게 그냥 명암만 주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너무 진하게 칠했다. 저기를. 자, 이 정도만 해도 뭐? 흐물한 게 보이나? 이렇게 해서 가볍게만 좀 칠해주시고 옆에 코 고는 게 우리 옆에 그 강지가 하나 있거든요. 자면서 코를 맨날 골아요. 아주 미치겠어. 딴 데 안 가. 내 앞에 붙어가지고 코를 열심히 차고 있어요.